안녕하세요. 더메드 교육그룹 한세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2010년도 1학기 기말고사 제주 시내권 중고등학교 수학시험 분석 및 총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학 난이도 분류 기준과 이제 학생별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지칭한 문학 난이도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난이도 하 문항은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항, 즉 기본 개념 및 공식을 이용해서 맞춰낼 수 있는 문항을 이제 난이도 하로 선정하였고요. 중 단원 종합 문제 수준의 문항, 유형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중상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항, 처음엔 분명 어렵겠지만 이제 저희랑 같이 내신 대비하고 학습을 한 이후에는 맞춰낼 수 있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은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항, 즉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낯선 형식, 낯선 소재, 낯선 상황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문항, 즉 피드백을 여러 번 받으면서 충분한 복습을 해야 맞춰낼 수 있는 문항을 저희 난이도 상 문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지필평가,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30%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40%를 합산해가지고 학기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잖아요. 1학기 때 치렀었던 중간고사 성적, 그리고 수행평가, 그리고 이번에 치른 기말고사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1학기 성적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당연히 지필평가는 시험 성적, 그 점수 자체가 기준이 될 거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일단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기본 점수가 존재하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내신 등급 그리고 학업 성취도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먼저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이 기재됩니다. 즉 우리 학생별 성적을 누적 산출한 후 100분위 대비해서 이제 등급이 책정되고요. 해당 등급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수시 입시에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정시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요. 학업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절대 점수 기준으로, 물론 학교별로 조금씩 기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점수 기준으로 성취도 판단을 하고 이제 이에 따른 점수를 기재하는 게 일단 학업 성취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점수 기준으로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며 기재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입에 반영되는 부분은 학업 성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학교별 비교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제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을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먼저 평균, 그리고 이제 성취도별 분포인데 특히 이제 A,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 먼저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세 학교의 평균이 어때요?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평균이 높은 세 개 학교가 역시 A, 성취도 이상의 학생들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의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일단 우리 높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남명고, 신제주권에서 현재 가장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 성적이 우수한 학교죠. 그리고 구제주권에서는 일단 중앙여고를 먼저 지칭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 그리고 현재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제1고 또한 이제 신제주권에 있는 명문 남학교로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역량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평균 점수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가 이제 나와 있음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역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성여고와 제주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여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 수학 점수의 성취도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 아닌가라고 일단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재 2학년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은 1학년이지만 이제 곧 2학년에 올라갈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 2학년 학생이 되면은 이제 뭘 할까요? 그렇죠. 일단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로 일단 진학 형태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과목 또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업 시수 또한 차등이 생길 거고요. 이때 실제로 학교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에 기반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이제 차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공부가 같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특히 다음 표를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별로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이제 수학 원만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 과목 중 일부를 같이 가지고 와서 역시 평가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수학 원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적으로 3개 학교를 지칭했어요. 제1고, 남영고, 중앙여고가 어떻다? 일단 점수와 분포 비율을 봤을 때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좀 약간의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져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1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머지 학교와는 달리 선택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언제? 1학기 때.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1과 선택 과목 하나, 즉 2과목을 같이 1학기 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제1고 학생들은 수학 1만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어떤 평균이나 성취도 분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게, 지금 3개 학교, 남영고, 대기고, 사대부고, 이 3개 학교는 기하를 합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보통교과가 아니고 선택교과 과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평균 기반해가지고 상대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성취도만, 즉 A냐 B냐 이 성취도만 가지고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성적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는 시험 난이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 또는 B 이런 상위 분포를 받는 비율 역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학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기말고사 수학시험 관련해가지고 좀 한눈에 이렇게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개 학교를 좀 가지고 와서 난이도와 특징을 좀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일단 제1고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는 중상. 일단 작년 동 기말고사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도형 요소가 강화된 게 눈에 띕니다. 즉 도형 자체의 언급일 수도 있고 함수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혼합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등장했었던 게 일단 우리 눈에 보였었던 특이한 사항이었고요. 남영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시 난이도는 높은 시험이었고,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때는 남영고 부교재에서 좀 꽤 많은 수의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교재와의 유사성이 상당히 좀 약화된 모습이 보여요. 더불어 일단 학생들에게 어떤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보는 과정에서 뭔가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게끔 느껴지게 하는 시험이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오현고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자체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산이 많이 필요했고 역시나 시간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험으로 여겨집니다. 사대부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 문항이 기본적으로 다양했어요. 그래서 대수, 해석, 기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골고루 적절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신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제주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험이 좀 쉬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고,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중심으로 충분한 학습을 하신다면
제법 높은 점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대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달리 특이하죠. 어떤 부분이 일단 시험을 2회 응시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대기고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부를 잘하는 남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 부족할 수 있는, 즉 계산력이 많이 요구되고 생각해야 되는 문항들이 이제 제법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각 학교별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학교 수학 성적 비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몇 개의 학교의 지금 중학교 평균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갖고 왔는데 역시나 일단 눈에 띄는 건 한라중. 현재 이제 노영권에 있는 명문 중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한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도 높고 그리고 A 이상의 비율도 타 학교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하는 학생들의 수가 좀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나머지 중학교들은 실질적으로 평균이나 분포 자체가 일단 비슷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여중 학생들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성취도 높은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관찰되네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거 역시 한라중 같은 경우는 이제 60 미만, 즉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의 수 역시 어땠다? 적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녀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일단 1학기 때는 이제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관련해가지고 시험을 안 봤었는데 현재 지금 제주 시내권 이제 학교 중에서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일부 학교,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시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성적 비교를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눈에 띄는 건 일단 신제주권에 있는 4개 학교 그리고 이제 뭐 구제주권에서 또 이제 일부 4개 학교 정도를 지금 제가 선정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제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역시 좀 이제 한라중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평균도 어때? 높고 그리고 A 이상의 비율도 이제 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라중 같은 경우는 A 이상의 비율도 높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60 미만의 비율도 일단 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노영중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라 노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준비한 학생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서중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나 아니면 이제 성취도 중에서도 이제 좀 60 미만 성취도 학생의 비율이 높은 걸로 봐서 이제 실제로는 좀 공부한 학습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제주권에 있는 학교 중 탐마중과 동료중 같은 경우는 현재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올해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교와 치르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만약 1학년 때 시험을 미응시한다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과정 즉 2학년 돼가지고 이제 첫 시험을 치를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거나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만약 우리 학교가 이제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 1학년 때도 좀 충분히 그런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대비를 하고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실제 시험을 치렀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떤 긴장이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뭐 제일중, 뭐 제주 여중, 뭐 일단 평균도 이제 70점 후반대 그리고 전반적인 성적 분포도 일단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역시 이제 제주 여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분포가 이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위 분포가 좀 낮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좀 눈에 띄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들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실 보게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첫 번째 시험 이라 가지고 사실 본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도 있고 실력보다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발판 삼아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입시에 대한 그리고 내신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초점 맞춰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어도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된다. 2학년, 3학년 쉽지 않다. 경쟁은 치열하다.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 좀 공부시킬 수 있게끔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험 또한 이번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좀 한눈 분석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라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일단 중상.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확실히 이번 시험에는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노영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와 이번 시험 일단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른 난이도 분포, 개념 이해 충분히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중앙중 같은 경우도 이번 시험은 중상 난이도의 시험이었고 일단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활용 문제가 들어가는 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알하중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별 학습을 충실히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우리 알하중 학생들은 이 부분 좀 더 초점 맞춰가지고 학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여중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그냥 중이었고 이제 역시 평이한 교과서 형태 유형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영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에 해당되면서 특히 17번 문항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문항 수가 1차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졌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중간고사 때의 문항들은 부교재와의 어떤 유사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웠지만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따라서 충분히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의 문항수가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역시나 많은 계산력을 필요로 했었고 부교재와의 유사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혹시 낯설 수도 있었다 또는 조금은 그래도 생소한 상황들이 보일 수도 있었다 로 일단 여겨지고요. 하지만 올바르게 공부를 진행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더불어 이제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사점 문항들을 이제 소수점 문항까지 세분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 컷을 좀 조정하려고 이제 했었던 부분이 일단 눈에 띄는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다음은 제1고등학교입니다. 제1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고 이제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지만 지난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는 일단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전체 23문항 중 도형과 관련된 얘기가 약 13문항,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도형 문항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 또한 중에서 상문항, 즉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된 편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형의 기초가 부족하다면 역시 해결하기가 좀 불편했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함수와 관련해가지고 도형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제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몰려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수학 시험 자체를 너무 많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출제된 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역시나 이번 20문항 중에서 도형단원에서 12문항이 출제됐는데 마찬가지로 중상 이상의, 즉 난이도가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도형 얘기, 도형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나중에 함수랑도 같이 연계되어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대부속고등학교입니다. 2023년 이제 사대부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려웠다.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교과서 응용 문제들 위주로 문항이 출제됐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많았고 해당 문항들에서 시간 소요가 컸을 것이며 만약 이 과정에서 시험 분배를 올바르게 못했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 또한 역시 여러 가지 요소에서 다양하게 출제되어 전반적인 학습이 좀 고루되어져야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오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높았지 않았나, 즉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래도 부교재에서 출제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해당 학교의 부교재를 충실하게 학습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해당 교재에 있는 학습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등장한 문제의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때 우리 5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들 많이 지금 변형해가지고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고 부교재 학습 충실히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래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이제 중학교, 노영중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노영중학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념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됐고요.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의 수가 적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시험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식세우기나 2차 함수 그래프 해석을 다룬 문제들이 많은 편이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론과 계산력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해당 요소는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 중학교 때 학습하실 때 이런 부분 같이 학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라중학교입니다. 한라중학교 기출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땐 확실히 고난도 유형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 2차 방정식 관련된 활용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해당 문항을 푸는 시간 많이 걸렸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부가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져서 좀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했다라면 고득점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 그 연습이 덜 되었다라면 아마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이제 상승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도 좀 넓은 편이었어요. 특히 활용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면서 이제 해당 문항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지 않았었다면 불편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습이 충실하게 되어졌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하고 충분한 유형학습, 교과서 학습이 진행됐다면 잘 풀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시험에 등장한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다 한 번씩 공부하면서 봤을 수 있는 그런 유형에 벗어나지 않았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되었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다음 시험이 출제된다면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1중학교 난이도는 중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특이하게도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았어요. 7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항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시간 분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술형 6번과 서술형 7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생소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야 되는 문항이므로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면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었던 또는 풀어보았던 문항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마찬가지 유사한 흐름으로 다음 시험이 출제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계산 그리고 체계적인 논리 과정을 연습하시면서 해당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욱 자세한 학교별 문항 분석은 저희 더메드 교육 공식 블로그를 검색해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학교 그리고 더 꼼꼼한 분석이 나와 있으니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더메드 교육 내신 대비 프로그램 유사 문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몇 개 학교의 이제 특정 문항들을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오연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17번 문항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체 대비한 문항은 다음과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또는 뭐 비슷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같이 이제 대비하면서 충분히 공부를 시킬 거니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영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6번 문항입니다. 역시 이제 다음과 같은 기출 문항. A, B, C에 대해서 이제 스몰 a, 스몰 b에 관한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크기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역시나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사한 문항을 저희가 실제로 풀어보았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학습이 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라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20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활용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직 저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활용 문제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거의 유사한 문항 이제 충분히 우리 학생들 공부시키고 연습시키면서 대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라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1번 문항입니다. 일단 기출문항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한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그림도 어때 보여요? 지금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적절히 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게끔 저희가 뭐 충분히 공부를 시켰고 역시 우리 학생들 잘 맞췄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제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11번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제 문항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좌표평면 위에서 이제 어떤 도형과 관련지어 이제 방정식 또는 내분, 외분, 뭐 좌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는 문항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유사한 문항을 이제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역시 연습을 계속 해보면서 해당 문항을 현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부담되지 않게끔 충분한 연습을 했으니 이제 그 부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연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21번 문항인데 역시나 뭐 난이도가 있는 좀 어려운 문항이죠. 그래서 이런 문항 또한 저희가 이제 똑같은 문항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사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이제 했으니 이런 부분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14번 문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주어진 형태의 그림이 나왔고 이제 기출에서는 이제 C 빼기 D분의 A 빼기 B 즉 어떤 기울기의 관점, 분수식의 관점의 어떤 언급을 물어봤고요. 저희도 이제 유사한 그림에서 이제 어떤 점피의 좌표 같은 걸 찾아가면서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서 저희가 내신 대비하였고 실제 기출문항과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았으니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외 다수 문항이 저희 시험 대비 프로그램에서 적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더메드 교육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검색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어떤 문항들이 이제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미처 이제 기재 못한 문항들도 사실은 많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살피셔가지고 저희 학원 관심 갖고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메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입시 전문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이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서 항상 상주에 계시면서 현장 강의와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밀착 관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문의 주실 게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 그리고 성적 상승, 나아가 입시 지도, 그리고 생활 관리까지 저희가 이 안에서 다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감히 잘 할 거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2학기 공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이제 힘들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는 시기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잘 보내시고 이제 2학기 들어가시면서 2학기 학습 충실히 하셔가지고 1학기 때보다 더 나은 성취, 더 나은 성적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메드 교육 원장 한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